안녕하세요, 깔롱튜브입니다. 요즘 정신이 없네요. 매일매일 문재인 정권의 부패와 조로남불 뉴스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 방송에서 한 말 혹시 기억나시나요? 당시 아직까지 드러나진 않았지만 정권 말기가 되면 이번 정권에 구린내가 풀풀 나는 더러운 사건 사고가 하나둘씩 빵빵 터지기 시작할 거라고, 그리고 증언은 본물 쏟아지듯 이을 것이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죠. 지금부터 대선 말까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리고 대선 말에 다가갈수록 독한 더러운 부패가 끊임없이 올라올 것이다. 여러분 정신줄 꽉 잡고 보셔야 될 겁니다. 방송 시작에 앞서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 없이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이 영상이 보다 많이 노출될 수 있게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부터 보고 갈까요? 박방계 한명숙 사건 합동 감찰 발표. 박방계 검찰의 증언 연습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참고인들이 100회나 이상 소환돼서 증언 내용을 미리 조사를 때렸고 부적절한 연습을 했다. 절차적 정의를 안 지켜졌어. 이 새끼 생긴 거 봐. 요거를 대충 요약하면 뭐 요런 내용이에요. 박방계 법무부 대검찰청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한명숙 총리 사건이 촌락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확인을 했다. 요거 얘가 얘기한 거를 크게 줄이면 4가지입니다. 100회 이상 재소자들을 소환해서 증언을 연습시켰다. 두 번째, 검찰 내부의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 세 번째, 업무를 담당하던 임은정 검사를 불법적으로 교체해서 내 식구 감싸기를 했다. 네 번째, 고로 절차적 정의를 안 지켜져 졸라 불공정한 수사였다 이기야. 마치 검찰이 아무런 죄가 없는 한명숙에게 누명을 씌운 것처럼 씨부리고 있다. 하지만 어떤 개지랄을 해도 한명숙은 유죄다. 여러분 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친노계의 대모 한명숙은 운동권의 대부라기보다는 까놓고 얘기하면 지하당 조직 통일혁명단 사건으로 형까지 받은 빨갱이 대장 박성준의 마누라로 문재인 정권 총리 시절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로부터 9억 원의 뇌물을 받았고 그중 수억 원은 수표로 받았고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보좌관이 받았던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본인도 인정을 했으며 그중 1억 원은 한명숙의 친동생 전세자금으로 썼던 사건이다. 아니 너무도 명확하잖아. 수표에는 수표 번호가 있잖아.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걸 아니라고 씨발 개소리 털면서 모르쇠 하다가 대법원까지 갔으나 워낙에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만장일치로 유죄까지 받았고 징역까지 다 살고 형기까지 꽉 채운 만기 출소를 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게야. 또 가짜뉴스라고 관광거리는 대깨문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띄운다 기사를. 2015년 8월 20일 한명숙 유죄 결정적인 이유는 동생 전세금 쓴 1억 원 수표. 3억 원 수수는 대법관 만장일치로 유죄였다. 나머지 6억 원에 대해서는 판단이 조금씩 엇갈리는 게 있었지만 100%다. 대법원 법관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받고 형기까지 다 마치고 나온 사건이다. 그리고서 지금 2021년까지 어떠한 소송 또한 진행하지 않았고 형기 다 살고 나서 최근 들어서 책 한 권 냈죠. 그게 다야. 공정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지 절차는 밟지 않고 이딴 식으로 언론 프레임만 하고 있다. 왜냐? 진행할 수가 없었지.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가 있었으니까. 한만호 회장이 발급받은 수표를 일면식도 없는 한명숙의 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지불했다. 아니 여기에 도대체 무슨 말이 필요해 이 대깨문 새끼들아. 그런데 씨발 아직도 한명숙은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지랄병 떠는 미친 대깨문들이 졸라게 많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명숙은 아직 추징금 8억 8천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그거 깎아주려고 지금 지랄병 떨고 있는 거 아니야. 이미 사건이 10년이 넘어서 법리적으로 기한이 완전히 끝난 사건이 이게 작년이죠. 윤석열은 추미애가 시킨 감찰본부로 넣기에는 규정에도 맞지 않고 시일도 끝났으니까 인권 문제였기에 인권감독부에 넣은 거고 그거 가지고 씨발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어쩌고 하면서 얼마나 물어뜯었냐 이게야. 이게 벌써 작년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이 지랄 하는 거 봐.
머리 깨진 대깨문들 빼고는 다 안다. 그래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급락한 거고,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와서 여론전으로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고 하는 목적 아니면 도대체 뭐 갖고 이 지랄 하냔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검색 한 번만 해보세요. 어렵지 않게 한명숙의 유죄는 빼박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실 겁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법원은 증언만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물론 여성에 대한 성범죄 빼고 대한민국에서 여성 피해 호소인들의 눈물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 증언은 그저 참고사항이고 증인은 참고인일 뿐 직접적인 판결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무언가 법적으로 애매할 것 같은 상황이 있다면 꼭 통화녹음, 음성녹음, 문서화해서 남겨놓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명숙은 증거가 있잖아. 한만호 회장의 수표. 그런데 무슨 누명이야. 한명숙은 빼박 범죄자다. 그런데 박밤계 저 새끼가 씨부릴 때 한명숙이 범죄자임은 최대한 배제하고 말하잖아. 무슨 잘못된 수사 관행 어쩌고 하면서 마치 검찰이 잘못된 수사를 벌여서 청렴결백한 한명숙의 누명을 씌운 것처럼. 왜? 일반 국민들은 속지 않지만 대가리 나쁜 대깨문들은 속아 넘어가니까. 이따가 방송 끝난 시간 한번 봐보고 대깨문 한 마리 소개시켜 드릴게요. 들어보면 여러분 진짜 졸라 웃길 겁니다. 여튼 박범계랑 에미추, 조국, 문재인, 민주당 얘네들이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얘기야. 근거는 사기죄로 깜빵에 살고 있는 사기꾼들의 증언. 그 증언만으로 검찰을 디비까고 졸라게 감찰질을 했다. 그런데 이따 말할 거지만 그중 한 명은 말까지 바꿨어. 자신은 모해 위증을 한 적이 없다고 했음에도 윤석열 및 한명숙 수사팀이 아니라 개혁 지랄하던 이문정이가 오히려 자신을 모해 위증을 강요하면서 협박했다 이기야. 이문정이 한 그게 너희들이 윤석열과 한명숙 수사팀에 뒤집어 씌우려던 강요죄, 모해 위증죄 아니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이문정이도 감찰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증거가 차고 넘치고 유죄가 확실했고 범죄자 본인이 인정했더라도 혹은 증언한 사람이 사기꾼이라도 단 한 명 나오면 해당 사건을 뒤집어서 다시 감찰해야 되는 거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해 왔었잖아. 여튼 이거는 이따 다음 기사에서 다시 다루고 일단은 앞에 박범계 지랄한 것부터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1번 박범계가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1번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1번이 무엇이냐, 100여 번 재소자들을 불러서 모해 위증을 교육했다. 그런 뉘앙스죠. 증언을 연습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앞에 가로 열고 허위 그리고 가로 닫고 요거를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올리게끔 씹으려잖아. 뭐 잘못된 수사 관행이다 이지랄 하면서.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검사는 있죠. 공판검사가 있고 수사검사가 있습니다. 공판검사는 법정에 서는 검사입니다. 그러면 공판을 준비해야겠죠. 재판을 위해서. 공판을 준비하려면 기소된 피고인이랑 증인을 불러서 공판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법리에 맞춰서 이 사람이 제대로 증언할 수 있게끔. 그게 바로 공판 준비라는 겁니다. 근데 공판 준비하는 과정을 가지고 허위 증언 연습? 저 새끼 씨발 법조인 맞나 싶어. 여러분들도 주변에 혹시 증액 사신 분 있으면 꼭 여쭤보십시오. 법정에 세우기 전에 검사가 한두 번씩 불러갖고 꼭 얘기를 합니다. 당신 지금 이러이러한 혐의로 당신이 법정에서 이 혐의로 이거 가지고 증언을 해야 되는데 요 부분에서 어떻게 말할래? 아, 이 법리는 지금 너의 죄를 요 부분에서 묻고 있기 때문에 너는 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이 뜻이지. 이게 공판 준비입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증언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 차례 불러다 준비시키는 겁니다. 같은 증언이라도 두서 없지 않게 군더더기 싹 빼고 법리에 따질 부분만 단어 혼동 없이 정확하고 간결하게 요지만 증언할 수 있게끔 말이야. 징역 간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꼭 여쭤보십시오. 명확한 아주 범죄 혐의가 명확한 폭행이나 음주운전 이런 건 한두 번이면 끝나지만 사기나 금융범죄 그리고 증인들끼리 증언이 엇갈리는 경우는 몇 번씩 부르는 게 다반사인데 무슨 개소리야.
그게 따지고 보면 피의자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도 되는 겁니다. 100번씩 불러서 반복적으로 가로 열고 허위 그리고 가로 닫고 증언 연습을 시켰어? 그거는 증언 연습이 아니라 공판 준비입니다. 일부러 여러분들 헷갈리게끔 말장난을 까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검찰이 범죄자를 수사에 덜 준 것을 모해 위중으로 누명 씌운 것처럼 착각하게끔 말장난을 까는 겁니다. 사법체계가 법원에서 안 되면 고등법원, 고등법원에서 안 되면 대법원 이렇게 3번을 거치고 각 법원에서도 단 한 번의 공판만으로 결심하지 않잖아요. 졸라 간단한 사건도 한 법원에서 최소 3번은 한다. 그것도 4명을 재판 진행되는 5년 동안 대법원까지 공판 준비한 걸 다 합쳐서 100번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4명이니까 100 나누기 4 하면 25회 아니야. 그걸 씨발 5년 동안 매번 재판 때마다 1, 2회씩 부르고 서로 간에 말이 충돌되거나 안 맞는 게 있으면 한두 번 더 불려가서 말을 맞출 거고 그런 식으로 5년 동안 100번이면 그래 적게 불려간 거 아니냔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한명숙이 대한민국 헌전 역사상 최초로 깜빵 간 총리인데 제 생각엔 증거가 너무도 명확해서 그렇게까지 복잡한 사건이 아니어서 고작 100번밖에 부르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박방계 저 새끼가 법조인인데 뭔 개소리야. 저도 모르고 씨부렸으면은 졸라 능력 없는 병신 새끼인 거고 알고도 씨부린 거면 지긋편 범죄자 한명숙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대국민 사기 공작질을 벌렸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방계 이 새끼랑 문재인이 조국 추미애 얘네들이 저딴 개소리 아무렇지도 않게 온 언론 싸돌아다니며 싸지르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을 개조수로 보기 때문에 씨발 뻔뻔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개고를 까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걸 안 할래도 씨발 이런 사건 나오면은 졸라게 빠개칩니다. 박방계가 절차상 문제라고 짚었던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제가 설명했고요. 나머지는 다른 훌륭한 분이 조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설명하기라고. 여튼 박방계가 이딴 대도하는 병신 소리를 하니까 우리 검찰 전 총장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그러느냐? 윤석열, 한명숙 억울하면 재심 신청해라. 부끄러운 줄은 모른다. 줄이면 이런 얘기죠.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 신청을 하면 된다. 열려있는 합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왜 그걸 안 밟고 자꾸 여론 플레이하냐 이거야. 그리고 여권이 한 전 총리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정상인가? 멋있어. 하다 안 되니까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감찰 결과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 국민들이 또 속을 것이라 착각하고 부끄럼조차 모르고 있다. 야, 씨. 윤석열 졸라 멋있어. 줄이면 이런 얘기죠. 족까지 마라. 씨바 대법원까지 유죄 떴고 문제가 있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되지. 뭔 말이 많노. 그들이 정권 잡았다고 법 위에 군림하려하나. 이게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다. 뭐 줄이면 대충 요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친문으로 분류되었지만 미친년 널뛰기 하던 추미애를 보다 못해서 법무부 장관님 한 발 물러나 계시죠? 라는 발언을 했다가 자천되었던 현 법무연수원장이자 전 검찰총장 대리 조남관 원장님, 요걸 보고 하도 기가 찼는지 빡침을 실어서 인터넷에 글을 남겼습니다. 내용이 졸라 멋져요. 요거 한번 봐볼까요? 이문정 교체? 이문정은 애초에 주인 검사가 아니었다. 박방계 때린 조남관. 법무연수위원장이 전임 대검 지휘부를 대표해 절차적 정의는 법리와 증거를 따질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씨발 졸라 멋있어. 이게 법조인이지. 안 그렇습니까? 무슨 자기만의 예단을 가지고 사건을 거기다 끼워 맞추는 게 무슨 법조인이야. 부패한 검찰이고 부패한 사법부지.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내가 저 새끼가 범죄자라고 생각이 들어도 혹은 아무리 저 새끼가 범죄자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도 법리와 증거에 맞지 않으면 함부로 예단하여 법을 주거나 무죄를 줄 수 없는 것이 공정한 법치 아니겠습니까? 국가 권력은 법치로서 이렇게 통제를 받는 것이 민주주의란 말입니다. 법치 국가의 모습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문재인 정권과 대깨문의 파렴치한 점이 바로 이것이다. 법의 잣대는 조론 안 부리고 지금은 법 지키지 않고 없는 법도 만들어서 지금 꼴린 대로 하는 것이 개혁이고 졸라 민주주의래. 그리고 대깨문 병신들은
이거를 졸라 환호하면서 응원하고 있고 졸라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요거 볼 때마다 졸라게 자괴감이 들어요. 여튼 조남관 원장이 아까 박방계가 시부했던 미친 소리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다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시 읊어드릴게요. 박방계가 확인했다던 졸라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4가지였죠. 싸가지네 씨발. 4가지 숫자 포. 1번 100번 이상 소환해서 허위 증언 연습을 했다. 2번 검찰 내부의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 3번째 업무를 담당하던 이문정을 불법적으로 교체해서 내 식구 감싸기를 시전했다. 4번째 고로 절차적 정의를 안 지켜서 졸라게 불공정한 수사였다. 기조 여기서 첫 번째 100회 이상 소환 연습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자, 2번째부터는 조남관 원장이 설명을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검이 이미 결론을 내렸고 결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2번 검찰 내부의 반대 의견을 묵살했단 박방계의 말은 개소리다. 부부장급 검찰 연구관 6명의 회의를 거쳐서 불기소를 결정했고 박방계가 이에 대해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터서 고검장들까지 참여하는 확대회를 또다시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한명숙 수사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정이 났고 이문정이를 묵살했다? 빼돌렸다? 따돌렸다? 아니다. 이문정은 수차례 참석을 요구했으나 생까고 불출석했다. 지가 생까고 참석하지 않았다. 오케이? 2번째 정리됐죠? 깔끔하게. 그리고 이번에 3번 업무 담당 이문정 검사를 내 식구 감싸기를 위해 불법적으로 교체를 시켰다. 요것도 박방계의 개소리다. 애초에 이문정에게 사건을 배당한 일조차 없었다. 그러니까 이문정은 해당 사건을 수사할 검사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뭘 교체를 하고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박방계의 말은 거짓이죠. 이문정은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문정은 당시에 추미애가 없는 부서까지 만들어서 박은정이랑 쌍은정을 이루어서 박은정이 남편이랑 추미애랑 요렇게 넷이 밥 같이 처먹으면서 외곽에 사무실을 얻어서 외곽 조직에 있었을 뿐 전혀 해당 사건과 상관없는 직책이었고 해당 사건 수사와 상관없는 직책이었고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직책이 아니라 그냥 보조 시다였을 뿐이다. 결정 내릴 수 없는 직책이었다. 고로 박방계와 이문정은 국민을 상대로 개구라를 시전한 것이다. 여러분 졸라 깔끔하고 명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뻔뻔한 박방계 새끼가 반박 아닌 반박을 내놓습니다. 기사 한번 보시죠. 자, 박방계 합동감찰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야. 하지만 대검의 결론은 동의한다. 아니 뭔 개소리야. 이 새끼 미친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박방계 새끼의 얘기는 뭐냐,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난 대검의 결론에 동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가지고 박방계가 반박이라고 써놨던데 이게 씨발 어떻게 봐도 문제가 없다라는 인정이지 어떻게 반박이냔 말이야. 그리고 이것은 내가 거짓말했다라는 인정이다. 안 그렇습니까? 한명숙 유죄도 맞아. 그리고 문제가 졸라 많다던 지 의견도 틀렸고 수사 과정에 문제 없다던 대검의 결론에 동의를 한다. 그렇다면 그저께 지가 발표한 건 뭐다? 절차적 정의를 안 지켜줬다며. 도대체 어디서 대검의 결론에 동의를 한다며? 이렇게 씨발 하루 만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한 대검의 결론에 동의를 한다고? 그렇다면 너는 어제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말 아니야. 그러면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해야지. 씨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 브리핑 쇼 공작질을 냈는데 네 말이 틀렸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동의한다? 하지만 한명숙 고하기는 아니다? 씨발 말이야 빵구야. 여러분 이 새끼들 정신 온전해 보입니까? 한명숙은 무죄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는 고검의 의견에 동의해. 그럼 어제 네 브리핑의 내용은 도대체 뭐냔 말이야. 이거 빼고 나면 네 브리핑에 남는 내용이 뭐가 있어? 일단 싸지르고 본 거다. 왜냐하면은 졸라게 능지처참인 대깨문들은 저 뉴스만 보고 박수 치니까 속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잘못을 왜 했는지 국민들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동의한다. 다만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다. 왜 아닌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라 사실은 윤석열 죽이기였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개 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명숙 구하기 앤드 윤석열 죽이기, 흠집내기. 이 새끼들 이제 정권이 다 끝나가니까 어떻게든 멍청한 대깨문들용 여론 공작질에서 한명숙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까주고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한편,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든 부패 검찰로 엮으려고 또 공작질을 하는 거다. 문재인 정권 새끼들은 졸라 무능하다 보니까 공작질도 이렇게 졸라 유치하고 허접해서 지그랑 능지처참 대깨문만 몰라. 전 국민이 다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데 지금만 성공했는 줄 알고 씨발 대깨문은 속은지도 모르고 응원질하고 막 환장하고 있어. 졸라 답 없는 문재인 정권 아닙니까? 참으로 무도하고 뻔뻔하며 혐오스러운 친노 새끼들이다. 이 새끼들이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 자꾸 개혁한답시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사법농단이고 국정농단 아닙니까? 어떡하면 씨발 이명박근혜 비교를 하는데, 이 병신 새끼들아, 이명박근혜 기준이면 문재인이는 벌써 탄핵이 되어도 수십 번 탄핵되고 남았을 개쓰레기다. 코로나가 씨발 모가지 묻혀주고 있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무도하고 뻔뻔한 새끼들이 벌써부터 이질하는데, 대선이 가까워가는 조금 더 시기가 지나면 얼마나 황당한 짓거리로 우리 복장을 터뜨릴지 생각만 해도 졸라게 혐오스럽다. 우리 민주당 경선 한번 지켜봐봐요. 이 새끼들 제가 보기에는 부정 경선 할 것 같다니까. 부정 경선 이딴 거 터지면 졸라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얘들이 막판까지 몰리면 정말 대선에도 부정을 저지를 것 같다니까. 선거 부정. 뭐가 터질지 몰라서 두근거리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재인 정권 치하의 대한민국 졸라게 참담합니다. 우리는 이번 대선 내내 정신 똑띠 차리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하지 않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다 많이 노출될 수 있게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안녕. 뿅. 창문을 닫혀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사랑, 사랑이 달빛이냐.